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좀 무색할 만큼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수선하게 하루를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 대통령 계엄령 발표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시간에 저는 인천 미추홀의 4.15 총선 때 나타났던 문제점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요. 그걸 오늘 아침쯤 올리려고 찍긴 찍었는데 오늘 이 어수선한 시국에 그걸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좀 미루고 있던 차에 그래도 뭔가 얘기는 하고 싶고 또 얘기를 하려 해도 워낙 이제 관심이 그쪽에 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를 거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불안하거나 이런 생각을 좀 잠잠하게 없앨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제 그 포고문을 저는 영상 찍기 직전에 그 포고문을 어디서 받았거든요. 받아서 보고 진짜 일말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뒤에 마지막 항에 나와 있는 게 반국가 세력인가요? 반국가 세력.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에 그 부정선거를 획책한 세력을 포함시킨다면 그래서 일말의 기대를 갖고 계속 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종일 이렇게 저렇게 저도 오늘 기계도 말썽 부리고 해서 쫓아다니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몇 개 채널을 넘기면서 봐도 이 계엄령 자체가 뭔가 민주주의를 굉장히 후퇴시키거나 파괴시킨 듯한 그런 노조로 다들 뉴스가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민주주의 국가라면 계엄령이 나오기 전에 뭔가 저런 입법 독재, 국회 독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아니라면 저는 선주주의? 예? 선거를 관장하는 사람이 선거의 개수를 담당하는 세력이 주인인 나라 선주주의라고 저는 따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면요. 이제 적어도 대통령이 마지막 뭔가 자기의 행정 권한이나 행정권을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 거에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국가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계엄령은 대통령한테 부여된 일종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절차나거나 하여간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서 그 계엄령 자체가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굳이 구테타는 아니잖아요. 친위 구테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예?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면서도 좀 그 과정을 보니까 많이 섣불렀다. 저만 해도요.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만 해도 구테타든 계엄령이든 그러면 일단 지금 IDC라 그러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우리 IP 관리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언젠가 몇 년 전에 지하에 KT IDC인가 거기가 화재가 나서 온 동네가 마비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일단 IDC 접수하고 그 야간 투시경은 왜 끼었대요? 왜 야간 투시경은 왜 세워서 헬멧 위에다 쓰고 다녔대? 그래서 저는 야간 투시경 끼고 나왔길래 이거 국회에 진입해서 일단 정전시켜버리면 상황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생각하기도 그 정도인데 저렇게 어설프게 무슨 계엄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뭐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엄령을 뭐 제가 생각하기도 그냥 일상적으로 뉴스에 나오거나 흘러가는 상황, 뭐 한동훈이가 뭔 뻘짓을 하든 뭐든 그게 계엄령을 할 정도까지였나? 그래서 계엄령 뉴스를 접하면서도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예? 속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했죠. 뭐 그 뭔가가 결국 부정선거일 거다. 부정선거만 전면에 내세우고 나면 지금 최소한 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조작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니까 저거를 선거 무효화하고 다시 재선거를 한다든지 뭔가, 예? 군이 집권을 하겠다고, 예?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야, 이 부정선거만 제대로 잡고, 예?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재선거를 해가지고, 예? 나는 그걸 기대하고 계속 봤었는데 안 나오니까 좀 실망도 되곤 하는데, 그러다가 여러분들께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떻겠나 싶어서 전에 벌써 4.10 총선 작업하면서 대선은 어땠을까 싶어서 20대 대선, 22년 3구 대선이죠. 그 자료를 전부 받아서 지금 이때는 뭐 누락된 자료도 없고 약간 전국의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해봤더니,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실제로는 18.3%로 이긴 선거였는데 18.3%로 개표기 조작하고 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0.73%로 줄여놓은 거예요. 저는 이 자료를 대통령이 봤으면 어땠을까? 네? 봤으면 봐서 계엄령을 선포했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 18.3%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기고 졌다를 떠나서 0.73%로 따지면 과반이 안 되는 대통령이거든요. 과반이 안 돼요. 근데 개표기 조작으로 9%를 여기서 0.77% 빼면 한 8.4%가 조작이 되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이것도 빼면 한 9.3%, 9.2%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57% 이상이 된다는 생각에 전착을 했으면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부정선거에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만 집중을 하고 수사만 지시를 했어도 훨씬 쉽게 뭔가 지금의 난국을 타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섣부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뭐 칼을 뽑았으면 하다못해 무라도 깎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민경우 의원이 뭐 페이스북에 올렸던 자료도 그렇고, 이 대통령 선거 자체에서 지금 뭐 일부에서 뉴스타파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본선에서는 어쨌든 0.73%라도 이겨서 당선이 됐지만, 뭐 경선 과정에서 뭔가 지금 명태균이 뭔가 조작을 해서 2위를 1위로 만들었다는 등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에 좀 뭔가 몸이 사려져서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때도 이겨서 저는 뭐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뭘 잘했냐, 뭐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겨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엎뚱이니 무슨 대릴사회니 얘기를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검찰총장을 하던 사람을 여북했으면
우파 쪽에 대통령 저 후보로 내세워서 했겠냐. 그래서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때 0.73%도 어떻게든 이겨줬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활동 폭이 좀 방해를 덜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됐고요. 이때 좀 더 무리를 해가지고 0.73%까지 뒤집는 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참 깝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그 탄핵으로 가긴 갈 것 같아요. 모르죠. 이제 저 한동훈이 유승민 전처를 봤으면 보고 깨우친 바가 있으면은 뭐 탄핵에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 있지만 그건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탄핵이 되든 어떡하든 저 타임 테이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간이 잠깐이라도 주어졌다 그러면 오늘 박지원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이라도 이 선거 부정이 있었다. 뭐 수사 지시하고 어떡하고를 떠나서 탄핵되기 직전 상황에라도 이게 부정선거에 의해서 저런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앉아서 지금 뭐 그 당화문에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탄핵이 그렇지 예산이 그렇지 뭐 그러면 그냥 뻥끗만 해줘도 뻥끗만 해줘도 뭔가 사회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게 뭐 많은 분이 안 보신 상태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뭐 이게 대통령이 이 자료를 못 봤다 그러면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미래를 뭐 본다 그러면 이 3구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이겨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았다는 게 지금까지의 제일 큰 역할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 계엄령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뭐 앞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흘러가는 분위기로 보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스케줄대로 쭉 간다 그러면 최소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가 정말 그 망하기 직전의 상태가 된다 그러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걸 선포하고 발동했을 때 어떤 처지가 되는지를 선례를 남기는 것 자체가 뭐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이재명이 혹시 대통령이 됐을 때라도 그 국민 저항에 직면했을 때 계엄령을 카드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많이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뭐 저는 그런 이번에 계엄령 선포하고의 그 하루의 과정이 그거를 좀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 합니다. 그럼 뭐 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제가 뭐 시골에 있으면서 시콜콜 뭘 알아서 하겠습니까만 하여간 제가 느낀 게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를 대통령이 인지는 했지만 이 정도까지 요 18.3% 18%로 이겼었다는 거 과반 훨씬 넘게 이겼었다는 거에 대해서만 좀 알고 있었어도 좀 뭔가 다른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뭐 제 생각을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뭐 오늘 제 구독자가 푹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부정선거 이 아무리 그렇게 뭐 자료 디비고 해봤자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령이니 뭐니 뻘짓해버리는 바람에 부정선거도 물 건너갔다 뭐 그런 뜻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쭉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무슨 뭐 과격한 언어를 쓰거나 구호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예? 이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그냥 이 당일 18.32%라고 하는 거는 당일 투표한 수 중에 개표기에서 안 하고 재확인한 사람이 수개표한 그 숫자 89만 7천 표만을 가지고 해보면 18.3%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10 총선도 그랬고 4.15 총선에서도 저는 지금 주로 보고 있는 게 아니 숫자가 일단은 교부수하고 어떻게 투표수가 같아야 되는 게 저렇게 다를 수 있냐. 예? 사전선거하고 당일선거하고 이렇게 득표율 차이가 어떻게 날 수가 있냐 하는 거를 쟤들의 서류를 다 받아서 지금 입력을 하고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특히 뭐 헛소리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예? 아무튼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보시는 분들의 입장은 뭐 대략 우파 쪽일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혹시라도 제가 뭐 지금 뭔가 권력 지형이 바뀌고 했을 때 제가 뭔가 영향을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하던 작업 쭉 하렵니다. 그냥 숫자로 역사를 기록한다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나마 이번에 천신만고구 때 전국의 자료를 다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그냥 지금 공직선거법이나 아니면 저 친구들이 선관위에서 갖고 있는 그 매뉴얼에 따르면은 4.15 총선 4년 전 선거 데이터는 이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게 지금 폐기했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선됐던 사람들의 임기가 끝나면 그걸 폐기할 수 있다고 폐기한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내부 규정에는. 근데 어쨌거나 전국의 자료를 지금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늦기는 했지만 그때 그 4.15 총선 자료를 다 개표 상황표를 분석해서 미추홀구 자료도 그렇고 지금 제가 계속 시리즈로 내고 있는 그런 자료가 그때 당시에 발표됐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그거를 기록을 해서 지금 4.15 총선 이번 4.10 총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자료가 계속 누적돼 가서 더 확실한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역할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만 확실하게 짚었어도 57%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뭐 20% 밑에 그 지지율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좌파애들이 어차피 뭐 뭘 해도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게 오히려 반대 이유가 될 수도 있는 애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업둥이니 대릴사인이 소리를 들으며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지지를 했던 이유가 5년 동안 망친 거 바로 잡고 적폐 수사하고 부정선거에 관해서 하여간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알고 있다면 뭐 후보 시절에 그거 알고 아버지가 응용통계학과 교수였으니까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지지를 했는데 57%가 지지를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시골에 있으면서 뭐 이 지금 그 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제가 뭐 가타부타 할 입장은 아니지만 하여간 시청하면서 느낀 거 또 이 지금까지 분석해 오면서 그 부정선거의 뭐 증거라고 할까 흔적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그렇다 하는 느낌을 그냥 두서없이 올려봤습니다. 뭐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도 그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제 마음 기저에는 이 부정선거를 좀 윤 대통령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그 생각이 굉장히 내재해 있었나 봅니다. 겉으로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립한 거는 이게 윤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물론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 단초를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쟤들이 20년 가까이 준비해온 작업을 불과 1, 2년 사이에 그거를 뒤집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은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도 그렇고 제 논리적인 생각은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정선거에 관한 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너무 컸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의 그 상황을 좀 더 안타깝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우리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대한민국이 쉽게 무너질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좀 더 왜 이런 일이 생겼을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잘 지혜롭게 지금의 위기를 버텨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냥 두서없이 영상 찍어봤습니다. 작업은 계속 하면서 지금 올리지 못한 영상도 있고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부정선거에 관해서 집중해서 또 보실 수 있을 때쯤 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하여간 계속 할 거니까 믿어주시고요. 좀 어제 못 주무신 잠도 좀 푹 주무시고 또 우리가 뭘 할 거인가에 대해서 좀 서로 각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